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저서 더 넥스트 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 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 위점령군하고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유재일 대표님 모시고 방송 진행하는데요. 스튜디오에 지금 나와 주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이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네. 또 한 주간에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네.
근데 이 모든 언론에서 심지어 미국 주류 언론도 그렇고 네. 한국 주류 언론도 그렇고 네. 투표 당일까지도 네. 해리스가 박빙이지만 앞서고 있다. 네. 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막상 결과를 까보고 나니까 네. 트럼프의 압승이었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런 건가요, 대체? 아니 일단은 미국 언론들을 보면은 네네. 분위기가 이게 감지가 되고 있었어요. 음. 근데 우리나라는 네네.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면 네네. 약간 미치는 사람 취급하는.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사람들 네. 뭐 이런 눈길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예.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으니. 아. 예, 그러니까 해리스 이쪽만 되는데 미국 언론 보도나 이런 거에서는 낌새 있었죠. 근데 보통 발뺌하고. 미국에서도 이 여론조사 발표하는 내용 보면 네. 좀 그래도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트럼프의 압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근데 메인 언론에서는 그 내용은 쓰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메인 언론이라고 하는 게 CNN 이런 예, 데 예. 얘기하는 건데. 뉴욕타임즈나 네. 트럼프가 아니라 요번에 그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했잖아요. 예. CNN 사버릴까? 그리고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집권하고 있을 때 네. CNN이랑 완전히 대척점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CNN 너네는 악마라고 막 이렇게 어.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류 언론이 네. 사실 알고 있으면서도 네. 그걸 방해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냥 농담이 아니라 진짜 X를 인수해 버렸죠. 예. 트위터를 트위터 현 예, X. 예. 그 인수해버렸잖아요. 트위터. 야,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예. 계정 묶여 있던 트럼프 대통령 계정 음. 살려주고. 아 그게 진짜 참 이게 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웃긴 부분인데. 네, 그래서 거기 CNN 니네들 사버린다.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거든요. 그럴 재력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X보다 10분의 1도 안 해요 가격이. 아 그래요. CNN이. 그러니까 레거스 미디어는 지금 똥값이에요. 속된 그렇구나. 말로. 예. 그러니까 영향력도 상실했고, 예.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수익 남기기도 어렵고, 그리고 거기 노동자들이 보통 노동자들이에요. 기자들이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노조 활동하고. 아, 참 그러니까 맞습니다. 골치 아프단 말이죠. 그 이번에 보면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대권의 흐름 같은 걸 미리 보면 사실 돈의 흐름이 제일 정확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돈 흐름 보면 트럼프가 유리하다는 걸로 계속 주식의 흐름은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렇죠. 다 무시하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요. 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워낙 이 주류 언론에서는 해리스가 이긴다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유튜브에서 트럼프가 이번에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어떤 근거에 입각한 얘기를 해도 대려 사람들이 왜 정신 나간 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매도당하는 분위기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가 가장 그건데, 네. 저는 이제 요번에 우리 한국 윤석열 정부가 왜 저러지 하고 되게 불안했었던 게 있었어요. 예. 한수원이 테라파워에 투자했습니다. 한수원이 테라파워가 뭐냐면 그 빌 게이츠가 하고 있는 예, 그 우리 SMR 있잖아요. 네네네. 소형 원자로. 근데 그게 오클로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테라파워에 투자하면은 약간 좀 그 워키즘, 해리스나 이런 PC주의자 쪽 그쪽에 네. 이제 그거고 빌 게이츠가 주도하는 거고, 이제 오클로가 또 아마존 뭐 하고 또 약간 좀 이쪽으로 하는 건데, 네네. 주식 가격에서 오클로는 어저께 16%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테라파워는 그래서 이게 윤석열 정부가 이제 대통령이나 이쪽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한수원이 그렇게 투자하는 걸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테라파워 투자할 때부터 왜 해리스 쪽에 투자를 하지? 지금 그런 약간 갸우뚱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도 이제 그런 갸우뚱한 장면들이 이제 듬성듬성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일본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하면서 네. 사람 보내서 로비를 끊임없이 했잖아요. 네. 트럼프한테 힘 실어줄 수 있는 로비를 했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저는 거의 없었다고 보거든요. 없어 보이는데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로 얘기한 게 뭐냐면 일본이 아무리 그렇게 용서도 예. 대한민국 로비에 거의 비슷비슷해지는 노력은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해야 우리랑 비슷해지는 결과가 왜 나오냐? 예. 일본에는 기독교 세력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참. 일본에는 기독교 세력이 없다라는 게 네. 그게 이제 뭐 아소다로 우리도 이제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정식 외교 라인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맞아요. 합리성, 뭐 한미 동맹, 네네.
아니 한미 동맹 아니죠. 예. 그 이란 미일 동맹이죠. 미일 동맹 이런 거를 중심으로 그 태평양 전략 이런 얘기로 갈 텐데 네. 거기는 이제 동지애 뭐 이런 게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종교적 공동체로 접근을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일본 사회와 다르게 종교적 공동체로 일본 그 복음주의 교회잖아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쪽에 그 크리스티아니티를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하느님의 정신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 하느님의 원래 뜻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할 때 일본은 속된 말로 봉치죠. 예, 예. 저 사람은 어떻게 친해지지? 거래는 했을지언정 친해지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해지는 제 1번 조건이 예. 기독교인이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 세력은 네. 미국 내의 보수주의 성향의 기독교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력이 밀어 올리고 네. 또 또 재정적인 측면에서나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또 일론 머스크도 크게 역할을 했다고 좀 그렇죠. 생각이 일론 들거든요. 머스크도 크게 역할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일본은 트럼프하고 거래를 하는 거고 예. 우리는 트럼프랑 친해질 수 있는 음. 라인들이 몇 개 있죠. 아, 관계의 시작점 자체가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기독교랑 연결돼 있는 그 복음주의 교회랑 연결돼 있는 건 이제 풍산 예. 회장님이라든지 아,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CJ랜다 신세계 예.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기독교 네. 정신이자 기업가 이런 민간 차원에서의 커넥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김장한 목사님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다시 네네. 빌 그라이엄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풍산 예, 회장님하고 예. 관계부터 해가지고 음. 김장한 목사님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외에도 여러 이제 이제 보수 기독교 네네, 맞습니다. 쪽이 트럼프 쪽이랑 연결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음.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는 또 태극 세력들 조금만 더 분발하면 네. 민간 외교 차원에서 되게 강력한 커넥션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역할이 많다니까 대통령 측이나 대통령실이나 네네. 이쪽은 일론 머스크랑 관계를 두겠어요. 트럼프랑 관계를 못 뚫어요. 지금 외교 라인은. 예. 외교 라인, 그러니까 그렇구나. 외교 라인만 보면 일본하고 우리랑 똑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냥 거래를 하는 거고. 민간 동일한 외교 거죠. 차원에서는 훨씬 더 일본보다 우리가 강점이 있죠. 강하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빨리 네네.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빨리 움직이는 거에서 또 뭐를 해야 되냐면 일본하고 관계 있잖아요. 예. 일본 사람들도 당연히 한국 기독교계에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트럼프한테 그렇게 밀착할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먼저 밀착을 하고 일본 사람들한테 속된 말로 이제 광을 팔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시아 퍼스트라고 하니까 트럼프의 외교 정책 중에서 가장 큰 게 아시아 퍼스트입니다. 아시아 퍼스트. 아시아 퍼스트. 그러니까 뭐냐면 아시아 퍼스트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네. 중국이 주적이라는 얘기예요. 중국이 주적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참. 자기의 동맹 국가 중에서 이 패권 전쟁을 수행할 능력은 네.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이 훨씬 더 강하게 있다. 어디냐면 한국, 일본, 호주. 네, 안 그래도 이제 중국 관련돼서는 사실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지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일 때도 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아주 딥하게 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는 무역 전쟁 플러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이 물자를 대느냐 이 문제 때문에 무역 전쟁보다도 실제적인 물리적 전쟁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GDP의 3%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국방비 이렇게 해라. 네네네. 그래서 막상 전쟁 나면 GDP의 30~40%까지 씁니다. 군수 물자 전쟁을 수행하고 이럴 때. 그럴 때 지금 이 물리적 전쟁으로 했을 때 중국하고 네. 미국하고 물리적 전쟁 얘기가 나오는 건 그건 제한전인데 어떤 제한전이냐면 해군 제한전이에요. 육상에서의 제한 전쟁,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한 전쟁이잖아요. 네. 그 제한 전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다들 뭐야 왜 전쟁이면 전쟁이 제한전이야라고 할 때 핵을 쓰지 않는다. 핵을 쓰지 않고 전역을 확대하지 않는다. 요기선만 핵 없이 요기선만 싸운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에다 미사일 못 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스크바에 만약에 전면적인 공격을 가하면 네. 핵을 쓰겠다 이거니까 그 약속 핵을 안 쓴다는 전제 조건이야. 참.
예. 러시아 영토는 건들지 않고 니네는 우크라이나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핵이 있고 니네 핵 없잖아. 뭐 완전 강대국 깡패 놀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본적인 게 우크라이나 땅에서 싸운다. 예. 그리고 핵무기는 참. 쓰지 않는다. 네네. 그게 이제 전쟁에 대한 제한전이고 그거 뭐 아시아에서 나오는 것도 핵무기는 쓰지 않는다. 그다음에 지상전이 아닌 예. 해상에서 대만 봉쇄 그러니까 해상에서 견적을 내보자. 이런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네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하나오션 엄청 뛰었죠 어제. 오늘은 오늘 낮에 한 5% 오른 것까지만 보고 나왔는데 네네. 조선이 없어요 미국에. 예, 맞습니다. 배 만들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 예. 미국이 이 군함을 만들 수 있는 걸 의존할 수 있는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어요. 띄워주세요. 네. 예. 예, 방금 말씀해주신 네, 그렇죠. 내용인데 트럼프 한마디에 하나오션 연일 급등을 하고 있다. 네. 하나오션이 이제 대우조선, 대우해상조선 예. 인수한 게 하나오션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뭐야 사람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러실 때 이제 저게 대우조선입니다. 예, 대우조선. 예. 대우가 그렇게 여러 개 그냥 손바꾸고 팔리고 예, 지금 아이고 참. 하나로 넘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야, 대단하네. 트럼프 말 한마디에 이게 참. 지금 기본적으로 저거와 관련돼서 뭐냐면 네. 일단은 지금 일단은 수리를 전문으로 할 거예요. 미국 조선소들은 만드는 거에 총 집중을 하고 예. 수리는 손을 놓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이것도 띄워주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 조선업 한국 협력 필요와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급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예. 일본도 조선 능력이 있으니까 예, 일본하고 한국의 조선 능력을 합쳐면 지금 중국 조선 능력의 80%까지 가거든요. 와, 그렇구나. 풀로 돌리면 100대 100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예. 지금 현재 생산량으로 보면 우리가 이 둘을 합쳐야 중국의 70, 80이에요. 미국은 그 중국 대비 조선 능력이 얼마냐면 네. 한 300대 1 정도 됩니다. 와, 너무 떨어지는군요. 이게. 그러니까 예. 미국은 우리가 배를 왜 만들어? 네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어렵고 뭐하고 사람 예. 갈아 넣어야 되고 이런 거에서는 안 하겠다.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막상 전쟁이 붙으려고 하는데 배가 갈려 나가게 생겼단 예, 말이에요. 예. 이야. 지금 가지고 그렇구나. 있는 배들이 아니라 계속 전쟁이 일단 터져나면 소모전으로 들어가는데 네네. 중국의 산업 생산 능력에 미국이 상대가 안 돼요 지금.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지금 네. 트럼프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입장을 밝혀왔던 것이 북한이 또 개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도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또 변수가 좀 생긴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예. 우리가 직접 참전을 할 일은 없고 예. 근데 우리한테 원하는 건 누구도 우리가 참전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무기 달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무기 달라는 거죠. 그 무기 달라면 무기 주면 러시아가 우리 보고 난리를 치겠냐 하는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터키 있죠. 예. 터키하고 지금 러시아랑 아주 잘 지냅니다. 근데 터키는 네네. 우크라이나에 정말 많은 드론을 팔고 있죠. 그러니까 참. 지금 근데 사실 그게 네. 전쟁사에 되게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잖아요. 원래는요. 아쉬운 건 우리가 아니라 러시아가 아쉬운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러시아가 정작 우리가 막 그 무기를 그쪽에다가 보급을 한다고 했을 때 네네. 그러면 진작에 터키한테 난리를 쳤겠죠. 터키는 국경도 아예 맞대고 있는데. 그렇구나. 네. 참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보내드린 것도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제가 카카오톡에다 보냈는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하루 만에 37조 원을 이제 벌었다. 네. 초 대박 터졌다. 트럼프 당선으로 순자산 껑충 뛴 부자들. 일론 머스크죠, 뭐 일단.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상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사실 그 돈의 흐름이 제일 정확한데. 제일 정확하죠. 근데 그것만 보더라도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는 걸 많은 이 자산가들은 예측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주로 언론들이 이렇게 사실 전 선동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선동이죠. 그러니까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미국 언론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했더니 1% 신뢰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가장 재밌는 게 블룸버그란 말이에요. 음. 블룸버그 아저씨가 네네. 압박을 한 거예요. 이 해리스한테 돈 내라고 사람들이. 근데 이 아저씨가 싫어. 아, 그렇구나. 싫은 이유 간단하죠. 네, 야. 이기고 있었으면 예, 됐지. 예. 참. 싫어. 이거 게임 끝났어.
이미 사실 알고 있었는데 네. 참 맞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방위비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방위비 관련돼서 그럼 대한민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건 무임승차까지 이야기하는데 네. 무임승차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우리 무임승 안 해요. 예, 저희가 분명히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내고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일정 금액을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그건 푼돈이다. 네. 한국은 그거에 비해 지금 너무나도 잘 살고 있다. 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예. 주한미군 비용이 자기네들이 50억 달러가 되는데 주둔 비용이 5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5조 정도죠. 네. 한국이 5분의 1조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니들이 다 내라. 그러니까 주한미군 네네. 미군은 100% 네. 마치 미국은 아니라 그냥 우리만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렇지 근데 않은데. 사실 이제 가장 네. 얘기를 하면 예. 그 중국에 가장 가까운 미군 부대가 어디 있을까? 아, 그렇죠. 우리에 있죠. 예. 연산반도. 사실 미국도 그런 네. 정치적 관계에서 대한민국이 필요가 없으면 네. 빼겠죠. 근데 이제 예. 말을 하는 거죠. 이거 주한미군 비용을 니들이 다 내라. 그러니까는 뭐 여러 가지 뭐 100억 달러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거 네네. 남겨 먹겠다는 건 좀 그런 거고. 사실 그냥 50억 약간 달러 수준이 리미트죠. 예, 원래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네. 그 책에도 거래 기술이라는 네. 책에도 보면 이분은 그런 거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50억 네. 달러 벌면 60억 달러 줄게 하겠어요. 대신 네네. 지금 우리는 그거 뭐야 미국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예, 군함을 네네. 해외에서 건조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대한, 미국 군함은 무조건 미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럼 그거 있잖아요. 그걸 풀어달라. 그걸 풀어달라 내지는 풀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거. 니네 조선소 우리한테 팔어. 아. 지금 하나오션이 조선소 하나 인수했거든요. 예. 거기서 물량 많이 밀어줘 우리나라 회사들한테. 그렇구나. 여차하면은 우리가 예. 거기다가 조선소 늘려가지고. 음. 그러니까 미국 군함 한다 하면 끝이에요. 음. 항공모함 하나 제조하고 뭐 군함 이렇게 하면은 예. 100억 달러 이상 넘어가니까 요새. 그러니까 우리가 50억 달러 내고 60억 달러 줄 테니까 이거 내놔. 수주 물량 10대 수주 물량 한 300억 달러 수주 물량을 주시오. 그 외교라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주고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좌파들은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도 막 지금 빽빽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지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어만 그렇게 쓸 뿐이잖아요. 저런 건 이제 이게. 블러핑이라고 하죠. 우리 말로 하면 이제 뻥카. 네네. 근데 이 많은 분들 중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네.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우리가 사고 방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무엇을 네. 주고 무엇을 받을 것인가. 예. 라는 거래를 해야 돼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네. 전략적 가치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트럼프는 그걸 좋아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게 그래? 거래하는 걸 뭐 좋아하는데. 내가 이렇게 불렀더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그거에 대해서 좋다 싫다가 아니라 예. 오케이 그랬으면 우리 조건은 이거요라고 예. 역제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참 그런 게 외교인데 네. 지금 보면 뭐 말 한마디 나오면 그냥 거기서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다 그리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우리한테 시그널을 줬어요. 음. 한국 조선소의 협력이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그 말 자체가 어. 어쨌든 나 대화의 테이블에서 난 이게 필요하니까 준비해서 나와라 이제 이 얘기로 좀 그쵸. 들리는데요. 예. 저와 관련돼서도 엄청 쫄 거예요. 잘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참. 그리고 또 어제 보니까 기사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네. 문재인이 네. 바로 또 네. 트럼프 당선되는 걸 보니 네. 다시 북한과의 네. 대화가 이어질 걸 기대가 된다. 이제 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아니, 나왔더라고요. 문재인은 솔직히 얘기할 게 있어요. 뭐냐면 예. 실무자들이 얼마나 싸웠는지. 문재인 때 미국 실무자들이 문재인하고 얼마나 그 문재인 쪽 실무자들하고 예. 거의 반 협박하듯이 싸웠다는 게 지금 제가 듣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리고 그 국무장관 했던 폼페이오 자서전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건 얌전한 얘기고 예. 거의 멱살 잡고 이 미친 아. 새끼들 봐라 거의 그 정도로 막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원하지도 않는 핸들링을 하면서 거짓말을 자꾸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뢰할 수 없는 새끼들이다. 예. 한국 새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새끼들. 정말. 네. 근데도 지금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니까 또 또 헛소리를 하는 거죠. 참.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문재인은 뭐가 뭔지도 모른다. 그냥 맞습니다. 예. 그냥 지나가는 개와 문재인의 이 상황에 대한 인식 수준은 비슷하다. 한번 올려주세요. 어제 기사인데 문재인 트럼프 당선 축하. 북미 대화 재개. 한반도 평화 기대한다. 이렇게 올렸는데 네. 이거 잊혀지고 싶다고 했던 분이 안 잊혀지려고 너무나도 애를 쓰는 것 같아서 참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광화문에 나오신 분들 정말 보다 더 답답해하시거든요. 묻히기 힘든 불치병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건가요? 반종. 참 놀랍습니다. 진짜 연일 막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대표님 그러면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네. 우리가 그런 일본 외교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가 있다. 그게 핵심이 기독교예요. 예, 그러니까 그 보수 기독교 세력인데 일본은 기독교 세력 자체가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보수 기독교 세력 중에 가장 큰 어떤 조직을 움직이고 있는 게 어쨌든 광화문 자유애국 세력인데 그러니까 예. 조직은 제일 큰데 네. 명성은 제일 낮아요.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네. 그거를 극복을 해야 하는 미션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참 연결이 긴밀한 협력 관계 연결만 되어지면 그러니까 주주 사회에서 배격되어 있는 예. 그거를 뚫고 나가는 거를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네. 초화되라고 봐요. 아니, 미국 주류 교회와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한 광화문 세력이라고 하면 예. 어떻게 우리 한국 주류 사회가 이렇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참 또 그 부분이 또 하나의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 광화문에서 외치고 있는 건 결국에는 북한과 대한민국을 자유통일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것이 미국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그쵸. 가치관 지금 상태에서는 네. 이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미국도 우리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군함도 못 만들어요. 군함도. 맞습니다. 심지어 드론도 싸게 못 만들어요. 요번에 네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옛날엔 저격수가 있었잖아요. 예. 이제는 뭐 드론이 아주. 요번에 드론 300명 그 사살한 드론 조종수 나왔잖아요. 이야. 진짜. 드론 조종수 전에 뭐 하던 친구였냐? 예. 오타쿠였더라고요. 아. 집에서 게임만 운동 생활하면서 게임만 하네. 하던 오타쿠였는데 우크라이나 오타쿠였는데 전쟁 영웅이네요. 전쟁 영웅이 됐어요. 이야, 그렇구나. 옛날에는 이렇게 조준하고 예. 저격을 했잖아요. 실제 나가서 쏴야 됐는데. 그 저격 총보다 예. 드론이 날아가는 거리가 더 길고 장애물 피해가고 맞추기도 쉽지 않잖아요. 하늘 날고 있으면. 상대 계속 회피 기동하고 예. 그래서 상대 그냥 박치기를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모든 또 장애물을 다 뚫고 들어가서. 요즘엔 또 일반 촬영 드론도 네. 그 타겟팅이 되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인식해 놓으면 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는 기능까지 다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공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요새 우리 드론 같은 거 뒤에 내 뒤통수 찍어줘라고 설정하면 예, 방금 네. 말씀하신 기사 나왔네요. 올려주세요. 게임만 하던 20대 아이였다. 300명 사살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 이야,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시대가 진짜.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예. 총알 한 방이 아니라 네. 드론 하나를 만들어서 드론이 가서 박치기하고 폭파되는 거예요. 진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그러면 우리 참호 있잖아요. 예. 참호 이렇게 숨어 있으면 예. 그 사살하기 어렵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드론은요. 드론은 참호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니까요 지금. 위에서 보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거기서 또 수류탄 떨어뜨리고 예. 자폭하고. 와, 진짜. 그러니까 이 시대가- 네. 총알이 춤추면서 날아간다는 건 조종되는 총알인 거잖아요, 드론이. 진짜. 세상이 완전히 변했어요. 와, 놀랍습니다. 근데 저거를 그러니까는 큰 드론들 있잖아요. 네네. 큰 드론들이나 뭐 이런 리퍼 같은 드론들 뭐 500억짜리, 600억짜리 드론은 미국이 잘 만드는데 이런 소모적인 뭐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드론 있잖아요. 네네. 저런 드론 5만 원, 10만 원에 총알 같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거니까. 맞아요.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드론 만들어야 되는데 드론 생산은 또 그렇게 힘든 작업이 아니잖아요.
싸게 만들기 힘든 거죠 지금. 미국의 문제는 그거. 기술력도 너무 좋아져가지고. 미국은 지금 그렇죠. 아이폰도 싸게 못 만드니까 다 해외에서 제조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설계는 자기네들이 하고. 미국은 설계는 할 수 있는데 싸게 네네. 만들어줄 때가 중국밖에 없는 거죠 사실. 맞습니다. 근데 예. 어디가 가능하지 보니까 어디가 되겠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런 거. 싸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예. 산업 생산 능력을 가진 미국의 동맹 어딨냐? 대한민국. 유럽에 없고. 예, 맞습니다. 참. 야, 그런 것들을 잘 좀 이용해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를 통해서 한미 동맹이 이전 수준보다도 더 강화가 된다면 진짜로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게 머나먼 미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네.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아, 처음에 맞아요. 첨단 무기들 나왔거든요. 예. 뭐 미사일 나오고 뭐 네. MLRS 막 나오고 첨단 무기들, 맞습니다. 첨단 미사일도 푸르륵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 떨어졌어. 음.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정도 되는 나라랑 전쟁을 하니까 예. 물량을 다 쓰는데 그 다음에는 보니까 어머 155mm 쓰네. 점점 네. 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 155mm가 전장의 주역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그러니까요. 했거든요. 되려 막 이 네. 북한한테 도움까지도 청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서방에서 155mm 포탄 만드는데 어디 보다 보니까 서방 예. 자주포의 50%를 우리나라가 공급하네. 아. 포탄은 155mm 포탄 재워놓고 있는 창고에 있는 건 대한민국하고 미국밖에 없는 상황. 생산 능력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155mm 포탄 만들어서 딴 나라들 창고에 다 넣어주고 창고에 있었던 건 전부 다 우크라이나로 가고. 예.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창고에 넣어주는 네네.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넣어주느냐 마느냐의 순간이 온 거고. 예, 맞습니다. 결국은 산업 생산 능력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지속되는 전쟁에선. 예. 맞습니다. 벌써 1년 넘게 지속이 되었기 그렇죠. 때문에 앞으로 또 얼마만큼 더 지속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옛날에 우크라이나 아니야 이라크 전쟁 같은 거 예. 오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 되면서도 한 말이 내가 이거 빨리 끝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사실 모르잖아요 이게요.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예. 휴전으로 가는 거예요. 끝난다라는 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린 땅 우크라이나가 잃어버린 땅을 인정을 하면서 그쵸. 그냥 저건 니네 땅이야 예. 인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정전이나 그게 예. 아니라 휴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종전은 어렵고 그게 사실상 예. 딱 우리나라 같은 거죠. 예, 근데 맞습니다. 정전으로 돼서 조용하냐 안정화되는 양쪽에서 이렇게 비무장지대 만들고 안정화되는 방안 쪽으로 갈지 아니면 계속 전쟁의 위기가 저는 저거 끝나지 않는다고 봐요. 푸틴이 휴전을 절대 가볍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푸틴이 포기 않는 날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예. 사람들 저거 포기 포기 예, 안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또 죽을 거 아니에요. 푸틴 벌써 70 넘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련 무너질 때 보면 소련 무너지고 나서 각 나라가 갈갈이 네네네. 찢어지잖아요. 예. 푸틴 넘어진 다음에 저 영토 점령한 거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 쉽지 않겠죠. 예, 러시아에 혼란이 오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언제라도 저기 땅 탔겠다고 밀고 들어갈 거고. 이거 또 올려주세요. 우크라 전쟁 종식에 자신을 한다. 네. 트럼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막 발발하고 있는 이유가 많은 학자분들도 바이든의 리더십의 부재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미국 리더십의 예. 부재가 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밋밋한 모습 때문에 이거 해봐도 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중동에서 난리 나고 어떻게 푸티방 반군이 네네. 15만 톤짜리 유조선을 폭파시킵니까? 그런데 그 진짜. 유조선 같은 거 공격하는 거는 레드라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네. 유조선을 만약에 저기 해적이 공격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우리 같으면 가서 박살을 내버리거나 예. 하잖아요. 유럽은 당했는데 아무것도 주체하지 못했어요. 그리스 유조선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조선이 우리나라로 오고 있는 우리나라 선적의 유조선이 공격을 당했는데 네네. 후티 반군에 대한 어떤 보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유럽은 얘기도 못해요. 진짜 심각하네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중동에 다 조용히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그 태도로 나아가야 이 미국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니까요. 네. 어떻게 해야 조금 그래도 지금 뭐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도 뭐 보니까 대부분의 언론도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서 왜 했냐 뭐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또 미국과의 관계 안에서 무엇인가라도 돌파구를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무조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하고 협력 관계. 예. 미국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많아요. 우리도 미국한테 필요한 게 많고. 그 거래를 잘 해야 되겠네요, 정말. 그리고 예. 저는 그 관계에서 에너지 문제에 예. 이 정부의 최대 실책이자 제가 진짜 윤석열 정부에 완전히 돌아간 포인트가 두 개인데 예. 하나는 의료 문제예요. 예. 하나 문제고 하나는 네. 태양광 너무해요. 아, 태양광하고 해상 그렇구나. 풍력을 지금 예, 예. 지나칠 정도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력이 150기가와트 예. 전력 생산 중인데 네네. 태양광하고 해상 풍력으로 90기가와트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에너지 믹스 박살납니다. 왜냐하면 그거 에너지 단가가 200원이 넘어요. 예. 그러니까 원자력은 40원에서 50원이거든요. 킬로와트당. 원자력만큼 싸면서 효율성이 좋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원자력은 40원에서 50원인데 예. 태양광 풍력은 지금 200원 넘어간다고요. 예. 그 200원 넘어가면 전기세 내야죠 우리가.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전기세를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전이 적자가 200조가 넘잖아요. 맞습니다. 적자 심각하죠 지금. 근데 그거를 계속 늘린다고요? 아.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예. 분명히 다르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다르게 해요 지금. 그리고 저거 태양광하고 네네. 그 해상 풍력할 때 우리나라 물건으로 하냐? 아니요 중국 거로 깔고 있어요. 그렇구나. 사실 그리고 네. 대한민국에서는 이 풍력이나 태양광을 하기에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잖아요, 사실요. 바람이 불어야죠 풍력을 예. 하려면. 그리고 그리고 태양이 하루 종일 쨍쨍한 나라도 또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구름만 자체가. 장마 예, 맞습니다. 오지 예. 계절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다 새똥 싸놔가지고 들어갖고 되지도 않는다고 막 지금 기사 나오고 지금. 그러니까 200원 넘는 건데 아, 단가가. 그러니까 참. 햇빛만 쨍쨍하고 사막 지역이고 그러면 생산 단가가 200원이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떨어지지.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지금 SMR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 개발하고 있는 거 미국의 예. 프로젝트 그 에너지에서 소형 원자로 들어가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게 뭐냐라고 하면 저는 기름값 싸진다. 석유값 1,300원대였어요. 예.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일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오염이고 뭐고 뭐야 그러면서 미국의 쉐일 막 맞습니다. 파내고 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시장에서 빠져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석유에서 이제 더 이상 수입을 안 하니까 그 중동 물량들 남아 도니까 가격이 뚝뚝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그게 있죠. 요번에 이제 쉐일 앤드 미국이 적극적으로 에너지 수출을 이제 동맹국들한테 에너지를 직접 공급하겠다. 한국하고 일본한테는 알래스카 유전하고 가스전을 그거면 우리가 항로가 바뀌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중국하고 네네. 왜 아시아 퍼스트에서 봐야 되냐면 예. 지금 우리 석유가 중동에서 오죠. 예. 중동에서 오면 남중국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에 이렇게 네네. 되는데 알래스카에서 맞습니다. 오는 항로를 봐봐요. 예. 중국의 영향력 밖에 있는 항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이 항로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무역로 전쟁. 지금 옛날에는 이제 땅 따먹기 전쟁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퍼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이 전쟁이 우리가 한 번도 역사에서 경험하지 못한 해상 유통용 교역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 이렇게 재편되고 그렇구나. 있는 걸 봐야 네. 돼요. 예.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러한 흐름들을 잘 파악을 해서 네. 니즈를 채워주면서 우리의 필요한 걸 잘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요. 예. 거래할 거 거래하고 맞습니다. 줄 거 주고 예.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산업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있을 게 다 있는 나라라니까요. 석유화학 있지, 반도체 있지, 맞습니다. 예. 뭐 조립도 할 수 있지, 조선도 있지. 이거를 적극 활용해야 되고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 사실상 임기 2년 반이라고 하지만 뒤에 뭐 대통령 선거 기간 못 빼놓으면 한 1년 반 예. 유효한 임기 맞습니다. 1년 반 예. 정도 남은 건데 그 상황에서 거의 미국하고의 관계 그리고 미국하고 관계를 튼 사람들하고 잘 조율을 해서 예. 그래서 무난히 넘겨야죠. 맞습니다. 참. 네. 여러분들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에 11월 9일 광화문 광장에서 저희가 집회를 합니다. 여기 포스터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내일 저희가 집회할 때 민노총에서도 내일은 한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 집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시간대도 겹치기 때문에 맞불 집회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대표님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비폭력 평화 시위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와일드한 성향의 시위를 진행하기 때문에 보니까 막 경찰도 때리더라고요.
이제 지금 여기서 가장 그 물음표가 찍히는 게 그거예요. 경찰은 무장 병력이잖아요. 어쨌든. 네. 그리고 이제 공권력을 향해서 그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예. 광화문 세력을 향해서 그들이 과연 폭력을 쓸 것인가? 저는 그거는 괜히 그 사람들의 자멸의 길로 갈 거라고 보거든요. 명분이 없거든요. 예. 근데 분명한 거는 그쪽은 또 엄청 여우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걔네들은 뭘 유도하겠어요? 우리가 먼저 때렸다라고 유도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체증 엄청나게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우리 근력 있는 젊은 친구들이 배치를 잘해야 돼요. 그 대척점에다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이제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쟤네가 때리면 예. 맞으면서 비디오 찍어라. 절대 논란의 여지가 없게. 대응했다가는 이게 또 갈라치게 돼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체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 저것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예. 만들어 봐야지. 만약에 우리가 먼저 폭력을 휘둘렀다 이렇게 되면 아, 그냥 쟤들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음. 쟤들이 원하는 건 이 광화문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노총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 집회가는 별거 없고 민주노총 집회를 조심해야 된다. 예. 쟤들은 맞습니다. 프로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도발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성 앞에서 욕하는 거. 예. 일부러 때려보라고 하는 유도를 하는 거죠. 계속. 그쵸. 도발을 계속해서. 도발 당해서 끌려가는 쪽이 지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내일 집회 오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아무리 도발해도 그 도발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프레임 씌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프레임으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유념을 하셔서 내일 3시부터입니다. 여러분 집회 시간이 바뀌었어요. 1시가 아니라 3시부터입니다. 그래서 식전 행사는 2시부터 진행되니까요. 그 시간 맞춰서 광화문 광장으로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쟤네들의 탄핵 프로세스의 1번은 광화문 해체시키는 겁니다. 이걸 해체시켜야 맞습니다. 쟤네들이 탄핵판을 벌일 수 있거든요. 그래야 아주 깔끔한 촛불 시위의 그림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참. 윤석열 대통령은요. 예. 정말 고마워해야 돼요. 맞아요. 뭐 제가 생각해도 딱히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아 진짜 왜 아무것도 안 해줄까요? 참. 딱히 뭐 도움을 준 것도 없고 뭐도 네. 없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네. 진짜 목사님이 진짜 대한민국을 하나 살려보겠다고 하고 계시는데 전 좀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네. 태극기 세력 앞에 절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뭘 잘했다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사실 이런 우파 세력이 없었잖아요. 네. 참 얼마나 이게 천운입니까? 이번 정권은 진짜 이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아유 참. 방송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네. 저희는 내일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저서 더 넥스트 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 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 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이 철수해버리겠다. 제가 그러냐. 이 찬스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